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 외국인이 쓸어 담은 이 주식 바닥에서 무섭게 오를 겁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원전 관련된 섹터가 하나둘 다시 한번 고개를 들기 시작하며 주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재 저평가받고 있는 핵심 기업이 눈에 들어와 여러분들께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좋죠.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꽤나 높은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큰 자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라도 더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제시해드리는 종목에 분산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훨씬 저평가받은 상태에서 한 번에 강한 급등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편입해 보시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종목 공개에 앞서서 항상 제가 감사한 분들에 대한 선물 내어드리고 있죠. 제가 항상 매달 혹은 여러분들께 분기별로 좋은 종목들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 드리고 있습니다. AI 번도체 유리기판 자료집 그리고 매일매일 그 이외에도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걱정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저희는 핸드폰 번호라든가 뭐 개인정보 이런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문자 보내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100%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안전하게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정식 인가받는 투자자문업체입니다.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없으시다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원전 관련된 기업은 일진파워라는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일진파워라고 하면 기술력 하나로 어필할 수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좀 이따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소듐 냉각로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물로 지금 현재 그 에너지를 전달해서 결국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생산 방식, 소듐, 뭐 간단하게 이야기 돕기 쉽게 말하면 나트륨을 가지고 중간 에너지 전달 물체로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이 핵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핵 연료전지봉에서 사용하고 이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서 냅뒀던 이 연료전지봉을 재활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훨씬 높은 곳에서 온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이제 그 지금 원자력 발전 자체가 효율적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방식은 나중에 우주에 나갔을 때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최근 들어 인류가 다시 달로 가서 달에 있는 핵심 원료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인공태양이라고 해서 핵 분열 발전을 돌리기 위해서 역시나 반드시 그 달에 SMR 같은 원전을 만들어놔야 되는데요.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럴 때도 소듐 냉각로가 필요해서 미래 혁신 기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죠. 지금 빌 게이츠가 주도해서 지금 미국에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기술력적으로 인정받는 기업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실적적인 성장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실적의 성장을 보이고 있고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을지 왜 그리고 일진파워는 저평가받았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지 자세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건 이 현재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매출 자체가 경상정비예요. 경상정비. 산업시설의 경상정비 및 보수에서 60%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는 열 교환기 플랜트 공사 설치 등 뭐 이런 기자재 같은 것들이죠. 정유 및 석유화학업체의 산업시설 등의 기자재를 납품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매출하고 제품 특히나 이제 제품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요 매출이 경상정비다. 가동 중인 발전소의 인력이 상주하면서 고품질의 정비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점검 정비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다양한 발전소들의 인력들을 핵심적으로 배치하고요. 가동 발전수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전력 부족 현상으로 발전소들이 멈추지 않아요.
뭐 특히나 친환경 발전이라고 하는 원전 발전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제 되고 있죠. 원전 발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동 멈췄던 것들도 이제 다시 또 가동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력 발전소, 특히나 원전 발전소 가리지 않고 발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고리 원전이 다시 한번 재가동을 준비하고 있죠. 이제 신고리도 있고 이제 과거 이제 구고리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 고리 원전입니다. 네 개 정도의 이제 원자로가 좀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들 중에서 두 개가 정지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씩 정지를 풀고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선 1호 원전의 재가동이 10월 10일 날짜로 허용이 났고요.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신품으로 교체해서 문제 없이 가동시킨다고 했고, 추가적으로 고리 2호기가 있었는데요. 고리 2호기 같은 경우에는 2년 7개월 전에 수명 만료로 정지했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보통 원자력 발전소 지을 때 한 30년 가동할 거예요 라는 이제 설계를 지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전력이 부족한 상태라고요. 아마존도 한국에 와서 데이터 센터 짓고 네이버도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하고, 우리나라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지으면 전기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전기 공급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니까, 이제 근데 이 원자력 발전소 짓는 오래 걸리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 돌리자라고 나온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 뭐 지진이라든가 자연 환경의 파괴적인, 정말 예상할 수 없는 파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국가 아닙니다. 일본이라든가 뭐 다른 국가들은 몇몇 케이스가 존재하나,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적습니다. 요즘 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원전 없애는 게 그 나라가 지진이 많아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에서도 최근에 전력 수요가 너무 부족하니까 실제 뭐 엔비디아의 이제 CEO가 대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대만에 그 원전 가동시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이죠. 대만에 이제 대만까지도 원전을 돌리는데 한국같이 자연재해가 비교적 덜 나는 국가에서 안 돌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전 세계적인 방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래 가동하진 않아도 당장 급한 불은 꺼야 되니까요. 가동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옆에 1호기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옆에 1호기 가동이 이제 뭐 진행된다는 얘기는 뭐 옆에 있는 이제 원전도 특별한 문제 없으면 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문제 없이 잘 가동될 예정이다. 이제 이게 근데 허용이 되려고 하다가 최근에 허용이 되진 않았어요. 이제 근데 아예 허용이 뭐 거부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곧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보면 사고 관리 계획은 적합성을 확인했지만 실질적인 재가동 승인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1월 13일 날짜에 회의를 통해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논의하면 뭐 연내에는 가동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전기는 계속 부족하니까요. 지금 당장 안 돼도 결국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전 가동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계속 수혜를 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계속 가동되고 있는 원전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잘 벌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또 사고가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밑에 보이시는 거 보시면 그 무슨 제품을 납품하냐, 그 보시면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 그리고 공사 매출 여기 있잖아요. 이게 새롭게 이제 일진파워가 이제 근래 들어서 본격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인데요. 원전 기자재를 납품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열교환기, 압력용기, 반응기, 타워 등 석유화학 및 플랜트, 핵심 설비의 기자재를 제작하고 있으며 당연히 원전 것도 만들지만 다양한 것들도 만드는 거죠. 국내외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향상된 품질과 생산성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점검을 통한 보수, 보강으로 기존 운영 중인 재련 및 석유화학 플랜트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을 통해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원래는 이쪽이 주업이다가 원전 쪽으로 발을 뻗치면서 원전 쪽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기자재를 계속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좀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국내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제 보시면 뭐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해외 매출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수출 없죠.
수출 없죠. 유일하게 수출이 나가는 분야는 기자재 정도. 기자재 정도에서 국내에서 판매하지만 해외에서도 많이 판매해서 지금 이제 해외 매출이 유일하게 잡히고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다. 이 기자재 쪽을 이제 요즘 그 일진파워가 강력하게 좀 밀고 있거든요. 좀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세계 거의 뭐 최초의 기술도 몇 가지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기자재 수출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매출도 작년 대비 훨씬 작년 재작년 대비 굉장히 잘 나고 있죠. 이건 12개월어치 1월에서 12월 2개월어치를 통합시킨 거고요. 이건 아직 반기입니다. 6개월어치거든요. 대충만 보셔도 곱하기 2만 해도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앞선 보이는 숫자보다 20-30% 정도의 매출 증가가 예상되거든요. 물론 뭐 영업이익이 여기 나오지는 않긴 하지만 매출이 내년 정년 대비해서 20-30%늘 전망이다. 그게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소 많이 돌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기자재 납품도 늘어나는 추세에 좀 있다 보니까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합계를 보시면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번 것만큼 이번 연도에 벌써 벌었어요. 그죠? 그래서 재작년에 벌었던 것보다도 이번에 더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곱하기 2만 해도 이 정도인데 뭐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기자재 수출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어서 추가적인 기대가 더 큰 지금 최근 근래 들어서 3년 이내 가장 큰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주가가 잘 안 갔어요. 분명히 외국인들도 매집이 들어오고 그래서 보통 실적 좋은데 주가 안 가면 외국인들이 매집이 잘 들어오거든요. 매집도 할 만큼 좋은데 주가가 안 갔습니다. 굉장히 의문이죠. 이유가 뭐냐면 중요할 때 배임 횡령 악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이번 연도 6월 임직원 3명은 약 25억 원에 지금 현재 배임 횡령에 지금 이제 떴는데요. 정확하게 누가 고소한 거냐면 일진파워라는 기업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일진파워는 한국거래소의 정상 적격 실질 심사 대상이 되었으나 그러면 거래 정지 당하거든요. 거래소는 심사를 종결하고 유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 적자가 나는 기업도 아니고 기업 자체가 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이제 처리하면 사실 다시 거래 정지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중요할 때 정말 중요할 때 일진파워가 거래 정지를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 배임 횡령 문제가 보통 끝나고 나면 보통 주가는 제자리를 되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배임 횡령이라는 것 자체가 무섭잖아요. 일단 거래 정지가 들어갔다는 게 무섭잖아요. 돌발 변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개인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거래 정지를 당했을 때는 이렇게 당했어요. 보시면 한참 원전 관련 종목들이 초반에 파동 좋았죠. 근데 첫 번째 파동 나오고 두 번째 파동이 시작될 때쯤 해당 기업이 거래 정지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으로 두 번째 파동의 절반 정도를 놓쳤거든요. 심지어 이제 못 올랐던 건 못 올랐던 걸로 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그 뒤부터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다른 원조주 찍지 말지 뭐 난 차라리 두산 에너빌 찍지 말지 뭐라는 시장의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주가는 크게 오르지 못하고 최근까지 비리비리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은 계속 성장하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냥 안 가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술력도 근본도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럼 다음 이제 쇄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이제 이미지를 확실히 남겨줘야겠죠.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확실히 굳혀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재밌는 계약들이 많이 퍼지고 있어요. 당연히 국내에서 원전 유지 보수 앞서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해당 수준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상정비라고 해서 정비 유지 보수 관리하는 건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기자재 지금 현재 납품에 대해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것도 원래 해당 기업은 해외 수출이 많지 않았는데 해외 수출이 떴습니다. 2025년도 8월 최근이죠. 루마니아 원전 프로젝트에 약 2,270억 원 규모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수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1년 매출 대비해서 1년 해당 규모가 1년 매출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5% 정도고요. 이번 달 이제 8월부터 납입하기 시작해서 2027년은 좀 여유 있게 납이니까 보통 한 1년 정도 좀 넘게 계약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대략 1년에 걸쳐서 제품을 납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처음 계약금 27억 원 중에서 35억 원의 계약금은 3분기에 바로 이제 수령했겠죠. 계약서 쓰자마자 보통 건 바로 입금하는 거니까요. 계약금 15%를 먼저 받고 이후 85%는 상세 계약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럴 경우에는 납품할 때마다 중간중간 모든 제품들을 한 번에 납품하진 않아요. 만들어서 만든 거 먼저 보내고, 보낼 때마다 보내는 제품에 맞는 비율을 따져가지고 지금 이제 계약 나머지 자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제 매력적인 이제 것들도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3중 소소를 걸러내는 이 장치인데요. 이거 아무나 못 만듭니다. 이거 만들 수 있을 만한 국가가 없어요. 그냥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출이 나온 건 그냥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수출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삼중수소는 이제 나중에 어디다 쓰이냐면, 삼중수소는 이제 핵 태양열, 이제 그 핵, 보통 인공태양이라고 하죠. 핵 분열의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게 최근 들어서 1g에 지금 이제 3,500만 원 이렇거든요. 굉장히 비싼 겁니다. 비싼 지금 이제 제품을 좀 물질을 걸러내고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사실 원전 돌리면은 부가적인 돈이 더 나오는 거니까 이거 안 할 이유가 딱히 없죠. 과학적 가치도 있기도 하고, 여기 걸러내는 게 좋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바다로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위함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핵심 기술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케이스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이 미국 수출에도 좀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SMR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역시나 핵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집중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형 원전 SMR 다 가리지 않고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해당 기업이 이제 근본적인 기술력을 좀 들고 있는 기업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원전의 냉각 과정에서 물이 아닌 소듐을 통해서 지금 이제 발전하는 방식이고요. 파이로 지금 SFR, 보통 SFR이라고 표현하죠. 저장 시설은 사용 후 핵연료, 축적연료가 빨라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고요. 심지어는 이런 방식들은 우주에서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미래 기술에 알맞는 기술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근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 성장에 대한 원동력도 있고 근본적인 기술력도 있어서 다시 한번 주목받을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침 실적적인 부분들도 매력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전 해당 기업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보이시는 바와 같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누적치를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죠. 최근 3개월치만 보셔도 훨씬 더 잘 나오는 모습을 보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누적치도 작년 대비 늘어났고, 그죠? 그리고 최근 3개월치도 작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만 잘 이어가게 되면 3분기 실적까지 잘 나오고 4분기 실적까지 잘 나오면 매출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기자재 납품으로 지금 매출 규조에서 10% 더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상황도 만들어졌으니까 국내에서 원전 가동 발전소 가동도 늘어나니까 안 가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통 이런 실적 관련된 기업들이 보통 원전은 테마성 아니야, 기술력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근데 실적 좋은 놈이 더 잘 갑니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만 봐도 보이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두산 에너빌리티 잘 가지 않습니까? 그 후속으로 갈 기업 뭡니까? BHI 왜 잘 갑니까? 돈 잘 벌어 잘 간 거예요. 사실상 그 기업보다 사실 더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셌습니다. 근데 실적 증명하니까 더 잘 가잖아요. 그죠? 비슷합니다. 다 결국 실적이 나오는 놈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큰 파동을 한 번씩 보여주니까요. 바로 가진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저점 자리에서 잘 모아가시면 기술력도 매력적이고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외국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일진파워 잘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을 메인까지는 가져갈 필요 없겠지만 서브 정도로는 같이 분산 투자해 두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종목 소개시켜 드렸고요. 난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망에서 뽑아놓은 종목들을 모아놓은 자료집이 있습니다. 유리기판, AI 반도체 유리기판 자료집이고요.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보기 좋게 싹 정리해놨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고요. 감사한 마음에서 나눠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구독자분들.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곧 11만 명 직전입니다. 다가오고 있으니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 확인하시고 꼭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돼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색창에 이재진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죠. 동일하게 이재진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급등천주 포착 자료, 다양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운로드 받고 푸시 설정하고 싶으신 푸시 설정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 이용하시면 돼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보시면 매일매일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추천주를 내어드리고 있고요. 승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쁘지 않습니다. 승률 제가 시장에 가장 최고의 종목을 다 드릴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적어도 확률 높게 괜찮은 종목들을 많이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80% 정도 승률이 됩니다. 시장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많이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자료집 있죠. 자료집은 공직을 세 번째 글 클릭하시면 자료집이 있습니다. 꼭 받아가 보시고요.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 가시면 매일 아침에 시황글 드립니다. 아침 해외 증시는 어땠고 왜 그랬는지 뉴스,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최근 흐름을 알기 위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이 갔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쭉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도 간단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이번 주 주말이죠. 정확히 10월 지나서 11월 1일 2일 주말, 지금 현재 오전 10시입니다. 오전이죠. 오전. 토요일 오전 10시, 그리고 지금 현재 일요일 오전 10시, 11월 2일 오전 10시에 이번 주입니다. 바로 2026년도 2배 급등 예상 종목 후보주를 여러분들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코미코 45%, 하나마이크론 82%, 후속 종목들도 하루하루 다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두 개의 방송 다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 100%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종목만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왜 이 기업이 괜찮은지 해당 유튜브에서 설명드렸던 것보다 또 자세하게 유튜브에서 설명드리지 못하는 자세한 이야기까지도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모두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더 많은 정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모두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